죄주라고 그랬어요. 그 죄주를 순자가 역임을 합니다. 순자가 노자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두 제자들을 배출합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 이사와 한비자라는 제자예요. 이사와 한비자가 진시황을 도와서 특히 한비자는 법가 사상의 집대성자예요. 이 법가 사상이 한비자에 의해서 집대성된 다음에 그것이 진시황한테 통치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게 되고 진시황은 법가 사상을 근거로 해서 중국을 천하를 통일하게 됩니다. 진시황이 중국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자기를 자칭하기를 시황이라고 그래요. 최초의 황제다. 진시황이란 말은 진나라의 최초의 황제다 말이에요. 왜 진시황이 자기를 왕이나 천자라고 하지 않고 왜 시황이라고 했을까요?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하는데 중국을 통일할 때 왜요? 진시황의 중국 통일은 우리가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은 중앙집권 관료체제인데 중앙집권 관료체제라는 것은 최고 통치권자가 나라 전체를 행정 단위로 묶는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뭐야? 천자와 제후 사이에서는 뭐야? 나라와 나라의 연합이죠. 그런데 진시황은 통일해가지고 진나라 전체를 행정 단위로 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과 현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이 세운 군수도 진시황이 명령해요. 현도 진시황이 명령해요. 그러니까 그때 군을 다스리는 군수는 왕이 임명하고 현을 지배하는 현령도 왕이 임명해요. 그러니까 진시황 눈에 봤을 때 그 이전의 왕들은 권력이 없는 그냥 진시황이 봤을 때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그 이전의 왕들하고는 다르다. 자기는 통일한 다음에 전국을 행정 단위로 묶어가지고 저 말단의 관리까지 내가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로소 진정으로 힘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영어로 쓰지 말고 나는 황이라고 해라. 그렇게 해서 진시황이 돼요. 진시황이 한 대표적인 정책들이 있죠. 그 정책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익히 아는 정책이 뭐예요? 분서경유. 분서경유. 그 다음에 도량형 통일. 수레바퀴축 통일. 그 다음에 문자 통일이에요. 자, 진시황이 통일되기 전까지 중국은 쪼개져 있었어요? 통일돼 있었어요? 지방 분권형이었죠. 각각이 자기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다 다스리고 있었죠. 자, 지방 분권형으로 나라를 쪼개져서 다스리고 있을 때는 쪼개져서 나누어져 있는 나라의 통치권자가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면은 자기 고유만의 특색으로 무장이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과 같은 어떤 통일된 체계를 가져야 되겠어요? 자기만의 특색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라가 쪼개져 있을 때는 각 통치자들이 전부 다 수레바퀴 축도 자기 나름대로 따로 있었고 문자도 자기 문자가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데올로기도 각 나라마다 따로 있었어요. 도량형도 다 따르게 했었어. 자, 그래서 진시황이 분서경유를 했다. 그 말은 뭐냐? 이데올로기가 들어있는 책, 기술책은 안 채웠어요. 사상이 들어있는 책은 모두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의 법가 사상으로 통일하는 거죠. 자, 이거는 지방 분권형 시스템에서 이득을 보고 있던 어떤 그 제후국들의 힘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귀족들의 힘을 빼는 거예요. 자, 진시황이 행정 단위로 나라를 묶어서 통일했다. 그러면은 행정 단위로 묶이기 이전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 상당히 신경 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시황은 통일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행정 단위로 묶여서 통일되기 전에 힘을 가지고 있던 귀족들의 힘을 빼야 돼요. 귀족들의 힘을 빼지 않으면은
자기 힘이 안정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시황의 모든 정책은 다 뭐예요? 기존에 있는 기득권 귀족들의 힘을 빼는 거란 말이에요. 자, 모든 것이 그러니까 다 뭐냐면 통일 정책이고 표준화 정책이에요. 다양성을 말살해야 되죠. 진시황의 통일은 진시황의 개혁이라고 불릴 수도 있고, 이 개혁은 뭐냐? 이 통일, 표준화, 보편화, 통일로 나아가는 역사 발전 추세와 달리 그 이전부터 나라를 쪼개서 관리할 때 힘을 가지고 있던 구귀족 세력들의 힘을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힘을 공고히 하려고 그랬죠. 진나라가 왜 망하게 됐는가? 모든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그러죠. 왜 혁명보다 어려운가? 진시황은 바로 끝나죠. 그때 대표적으로 나타난 두 영웅이 있어요. 그 영웅이 누구예요? 항우하고 유방이 나타나요. 유방은 자기가 어떻게 이 나라 형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관찰할 수 있었어요. 노자 사상에서 법가 사상까지 이어지는 맥락이 순자를 통해서 이사와 한비자로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죠? 자, 철학의 흐름과 완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법가의 뿌리는 노자예요. 그러니까 노자와 한비자가 하나의 챕터로 묶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춘추 다시 좀 더 앞으로 가죠. 저기까지 할지 모르겠네요. 다시 좀 앞으로 가면은 춘추 전국시대의 전체 사상에서 이 중국인들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천명론을 극복하고 어떻게 도의 질서를 확보하는 거죠. 도의 질서는 어떻게 투명한 질서, 어떻게 보편적 질서, 어떻게 객관적 질서를 확보하는 거예요.